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시장은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게 이쪽이다. 불황엔 역시 엔터주야. 거기다가 5, 6월 달에 아이돌 대거 컴백하는 거. 이게 기존에 움직였던 AI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보자. 일단 미국 시장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리를 여기도 못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냥 어제는 다 빠지고 빅테크만 좀 오르는 이 정도. 그래서 미국 일단 하나씩 보면 다우도 이틀째 급락. 패턴이 버티려고 했던 게 이제 그대로 내려오네요. 네, 기준점 이탈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뭐 힘 못 쓰고 있고 또 내려와서 지지할 구간 좀 남아 있고 나스닥은 어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끌고 올라간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에서 지금 동향 보니까 메타가 몇 메타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2%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12메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메타 실적 내용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수 증가했다. 이거보다 생각보다 뭐 순이익 조금 늘었다. 이거보다 더 자르겠다. 더 자르겠다? 네. 아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가가지고 핵심 요인이 뭘까 기다렸다는 거죠. 네.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민감하게 예. 더 자르겠다. 예. 네. 그러니까 비용 이렇게 우리 관리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추가 해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10몇 프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거의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고 봐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실적 조금 잘 나고 거기다가 더 수익성 좋아지겠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우프죠. 네, 막 성장을 위해서 뭔가 진화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자를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딱 지금 결론은 그거죠. 지금 대비하겠다. 뭐 미국에 다가오는 뭐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대비하겠다는 쪽에서 흐름 보면은 썩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갑자기 예. 근데 메타가 진짜 하여튼 그 엄청난 급락 이후에 네. 아주 견조하게 이 노이즈를 끌고 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본 배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실적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실적 발표하고 나올 때 딱 이 회사의 성장 중요하겠지만 성장보다 수익성, 그러니까 즉 갖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활용해서 수익성을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쪽 같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거의 뭐 첨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번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배워야 될, 기업 입장에서 배워야 될 거 많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것 쪽에서 시장은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게다가 부채 한도 협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달러는 그러니까 지금 101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깨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채권 금리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물은 지금 부채 한도 제대로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쭉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쪽은 되게 잠잠한 쪽인데,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도 한 3.44? 뭐 이 정도쯤 나오면서 한 3.5대에서 그냥 붙어 있지만, 지금 불안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부채한도? 그러니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셧다운 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동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 그러면 부자 증세 하자. 공화당은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고소득층이 세금 내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다 요리조리 피해가가지고 나 무슨 뭐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도
세금 총 내는 비율을 따지면 20%밖에 안 된대요. 이건 조금 좀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같은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거의 한 50% 가까이 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다 따져서 금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행정부 쪽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반대하고 있고 또 공화당은 재정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흐름에 대해서 컷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쓸데없이 뭐 IRA부터 이렇게 다 돈 써. 이거 그러다가 인플레이션도 자극하고 못하겠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은 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재정 계속 풀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서 또 충돌하고 있고. 지금 다 곳곳이 충돌하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또 계속 신용평가사들은 살짝 경고하기 시작하죠. 부채 한도 협상 제대로 못 되면 이번에는 또 힘들 텐데 이런 얘기들. 거기다 지표들은 자꾸 뭐 안 좋은 것들 툭툭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죠. 그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는 MS MS. 네, 한 7.9%, 한 7%대 올라간 거 빼고는 그나마 반도체가 열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요거는 그래도 좀 살았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거는 어제 아마존도 한 2.5%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가지고 저렇게 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 두 회사의 특징은 AI 클라우드죠. 이거 걔네 좀 신경 쓸 텐데 그러면은 저거 투자 강화시키게 되면 뭐 하지? 반도체. 네. 찌찌. 에헤이. 예. 그래서 마이크론도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한 5% 상승했고 또 엔비디아 그리고 또 AMD 이런 거 다 2.5%대 상승했던 얘기는 지금 시장이 다시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게 이쪽이다. 그래서 어제도 공대 증시 쪽에서 AI 관련된 쪽들이 조정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쳐지다가 한 2, 3일 동안 계속 이제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힘을 받아서 이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AI 쪽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보다도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좀 더 타겟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나오는 쪽이 타겟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살짝 다시 들어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올라왔던 이유가 우리 저가칩 안 한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가칩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면 뭐 DDR3부터 DDR4도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이지 않나 싶은데 SK하이닉스도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형 나도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시장에서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던 게 뭐 저쪽이죠. 신재생 이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또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인페이즈 에너지 이것도 주가가 20몇 프로 하락했죠. 어제 보니까 25% 하락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뭐 또 얘기 나오고 이거 솔라이츠도 한 10% 하락했고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 대한 경쟁 격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위기고요. 이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올해 저 무가 품귀 현상을 벌이고 있어. 그러면 다 이게 돈 버네 무장사가 그래가지고 전부 무밭을 해버리면 내년도에는 이게 무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너무 과잉 시설 투자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이렇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 오늘 투자 아이디어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지금 뭐 저렇게 한 3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올렸던 거를 며칠 만에 다 빼버리냐. 일주일 만에 그냥 쫙 빼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그래서 반등할 기미가 보이겠느냐? 이거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거 매물 받고 다시 올려라는 것보다 부채 한도 협상이나 또 이제 경기 침체 신호들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또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전의 에너지? 예, 에너지 일단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요. 두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 보고 있으면은 저 상태 환율 1340원 이제 놓고 가더라고요. 야, 네. 진짜 세졌어요. 네, 이거 보고 시장에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고! 아직 모르겠고요. 세 번째, 저희가 또 고점에서 막 이상한 신호 나온다라고 언급드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신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신용 가지고는 가도 절대 신용 시장이 안 먹여준다라고 했던 제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어제자로 보니까 4월 26일이었으니까 25일자 자료를 보게 되면은 꺾입니다. 신용이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한 20조 5천억까지 정도 비슷하게 갔던 게 약간 20조 2천억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요만큼 내려온 겁니다. 고점에서 요만큼.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거 예전 수준까지 간다면 18조 때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소화될 거 소화되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이상 회사 6개 그것들까지도 정리되면서 나오는 변화가 좀 돼야 신용이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봐야 될 단계는 아니다. 안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은 관망하고 타이밍 계속 조절하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테스트가 이제 지금 요거를 그럼 코스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요 단계인데요. 지금 지수가 요 정도쯤 되게 되면 약 한 2430선? 요 정도쯤이 PBR 0.9배 정도쯤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근데 이게 그래도 PER이 아니니까, PBR이다 보니까 묵직하게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점은 맞춰지는데, 거기랑 어디랑 거의 비슷하게 되냐면은 좀 요 저항, 지지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가격대와 같이 비교하게 되면 약한 2400, 한 60선부터 한 2430, 요 정도까지를 타겟으로 일단은 좀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서 아직까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변화 가지고 지수는 또 방어하려고 아니면 지수는 또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또 두루룩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수 그러면 빠진 거 보니까 7% 빠지는데 종목들은 뭐 20% 30% 고점에서 20%대 막 빠진 건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관리에 대한 변화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 종목이 신용이 많다? 그런 거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시라. 라는 얘기가 거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다 지지권은 들어왔지만 보통 이거 지지권 여기가 지금 820선 정도가 이제 중요한 지지권인데 보통 코스닥은 저희가 알듯이 이게 지금 연료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훅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하면 출렁이고 돌아오는 과정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냥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한번 출렁하고 지지 확인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염두를 하고 지금 시장 보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돌고 돌아서 신용 아직도 적지 않다. 이게 해답이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됐잖아. 아직은 경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가 5월달 1일날 근로자의 날로 쉬어요. 5월 5일이 금요일인데 또 어린이날로 휴장입니다. 네, 그렇죠. 요때 나오는 기간이 5월 4일날이 또 FOMC 회의고요. 참 애매하네요. 네. 요거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또 이렇습니다. 또 이래요. 네. 이 FOMC에서 이번에 좋은 얘기, 지금 여러 가지 금융이 좀 불안해서 네. 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이제 25bp 인상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일단 스톱할게.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나오는 동향들 좀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또 연준은 언제든지 뭐 액션을 보여줄 수 뭐 이런 그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근데 왠지 FOMC 때마다 또 나오는 뉘앙스가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어제도 보니까 곡물 가격은 쭉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 중에서 또 하나 뭐 곡물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물품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를 폴란드나
헝가리인가요? 이 나라는 이거 우리 막겠다. 수입 금지하겠다는 거를 또 EU한테 얘기를 했더니 EU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이런 쪽을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고물가가 싼 거를 또 올리는 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고물가라고 하더라도 자극받는 게 아니냐. 한쪽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설탕. 와, 10년 내 최고가입니다. 또 보니까 올리브. 이것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설탕 이런 쪽 보게 되면 특정 품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음식료 쪽에서도 뭔 올라가고 뭔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기후 변화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한파가 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월 달에 12월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힘들었대요. 당근 경작 잘 안 됐고요. 그러다 무, 양파 뭐 이런 것들도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들 제대로 안 떨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닭고기도 이거 병아리 수급하고 이렇게 이게 또 안 맞았대요. 그래서 또 30% 올라오고 또 거기다 원래 지금 시점점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치킨 또 여름은 치킨 닭백숙 그 뭐죠? 삼계탕.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소비가 많다 보는데 그게 또 수요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그게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사는 게 이렇게 퍽퍽하구나. 퍽퍽살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힘든 건 알겠고 그래서 오늘 뭐 사요? 네. 힘듦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아,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종목들이 처음에는 이거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몇몇 품목들이나 이거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트레이딩은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렵다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네, 트레이딩을 해보자. 네, 어제 보니까 제가 이걸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 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설탕 관련된 쪽이면 대한제당이거든요. 대한제당 그리고 또 삼양사, CJ제일제당 이런 쪽이 있는데 삼양사는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고 대한제당인데 요 분봉 보시게 되면은 와 잘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고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에이 이제 움직일 쯤 됐는데 그런데 제가 파니까 또 쭉 올리고 다시 들어갔더 쭉 나와서 또 안 올라가 그래서 덜미했더니 쭉 올리고 사람을 뒤통수를 2번 빡 치니까 매매하기가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중심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3,000원대니까 이런 것도 트레이딩은 안 할랍니다. 오늘 안 할래요. 그냥 어제 짜증나가지고 그런 거나 혹시나 뒤늦게 만약에 대한제당이 강하다 그러면은 삼양사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나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어제 보니까 시장에서 또 사료 비료 쪽에 팜스토리 이런 것들도 팍팍 움직이는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죠. 가다가 보면은 또 정가까지 계속 가나 싶으면 또 물량 확 나와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시장이 오늘도 재미없다. 그럼 이런 쪽으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약간 시장의 반대적인 상황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봐야 되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AI 관련된 쪽들도 어제 강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다른 기존에 움직였던 AI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쪽에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제 물론 쭉 움직이다가 또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린다 그러면 또 변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또 타겟으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엔터 쪽이 또 어제 강했습니다. 불황엔 역시 엔터주야. 거기다가 5, 6월 달에 아이돌 대거 컴백하는 거.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대기하고 있던 세븐틴이 거의 뭐 450만 장 가까이 또 초동 판매 나오다 보니까 다들 고무하는 거죠. 와. 그것도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큐브엔터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그러게요. 가다가 또 그 중국 얘기 나오면서 이틀째 팍팍 꺾였었거든요. 근데 어젠 그 나오는 얘기가 중국에서 팬싸가 시작됩니다. 팬싸? 예. 팬사인회? 팬사인회. 다 줄여요, 저는요. 이게 오프라인 팬사인회가 중국에서
기획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시그널이 공연 전 시그널로 많이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큐벤터도 그래서 어제 쭉 움직이다가 약간 종가상으로 차익 매물 나왔는데 이런 쪽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국 몽이라고 그러나요? 중국 중화사상 쪽으로 꽉 뭉쳤지만 MZ 세대들 쪽에서는 그건 그래서 우리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위대한 국가야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필요한 건 다 합니다. 또 팬덤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그래도 또 뭉치는 건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을 통해서 뭉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블랙핑크 지수 생일인데 뭐 하고 있어? 팍 돈 모아서 끌고 간다든가. 네, 이런 변화로 봤을 때는 아마 팬덤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보니까 또 그동안 리오프닝 종목들 또 팍 빠졌던 거 선별적으로는 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누가 뭐래도 다음 주는 5월 초에 중국도 그거 또 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에서 그래서 한국의 단체 관광객은 안 와도 관광객들 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는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와서 또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저 삼성동에 SM 본사 가서 또 거기 보니까 그게 또 성지가 돼 있대요. 아, 또 그래요? MG 샵 그런 거라든가 또 저기 강남에 가서 또 하이브 보고 YG JYP는 또 저 홍대인가요? 거기 가서 또 보고 이게 성지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터주는 일단 그렇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밀릴 때 사자. 그쵸 이게 한번 레벨업 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레벨업 하는데 약간 주춤하다가 또 시도를 하는데 이럴 때는 아주 조금만 갖고 타이밍 보다가 재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예. 끝났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네. 어제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그래도 그나마 어제 반도체 쪽 좋았거든요. 소부장 쪽에서. 근데 수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쪽도 레이저를 통한 강자로 변신하는 회사인 만큼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 농심은 라면의 QA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도너츠가 한 개에 2.5달러. 농심 라면은 1.79달러? 아, 라면이 그럼 싼 거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래서 그 입맛에 사로잡힌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답니다. 먹기 시작하고 한 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게.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게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하다가 든든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모자라는데 2개 끓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못 온다 보니까 계란을 넣어 먹어요. 밥도 말아 먹고. 밥은 아직 뭐 햇반 CJ 뭐 이런 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게 그런 쪽에 벌써 그러니까 성과가 나다 보니까 북미 공장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는 계속 또 봐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